근데 약간 이 글이 퇴마록 느낌이야. 문체가 되게 소설가의 문체다. 글을 쓰시는 분의 문체고 묘사도 좀 뛰어나고. 자, 그러면 괴담 시작해볼까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가락동 무당 귀신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4년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의 시대상을 살짝 상상해 보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락동 무당 귀신입니다. 1994년 그 당시 필자는 지하 작업실과 유사한 환경에, 그러나 훨씬 더 후미지고 좁은 서울 변두리의 단칸 지하실에서 음악 연습을 하며 살고 있었다. 4평 남짓되는 지하 공간, 난방시설은 물론 창문도 없어 낮밤조차 구별이 되지 않음은 물론 싸구려 방음벽으로 온 내벽이 시커먼색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수도관마저 파열되어 물만 틀면 천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말 그대로 음침한 곳이었다. 자정 무렵이면 잘 닫히지 않는 철문 틈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와 먹이를 달라던 한 마리 굶주린 검은 고양이의 괴괴한 울음소리마저도 차라리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고적함과 음습함이 감돌던 그곳. 환경이 이랬던 만큼 이곳에서 살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도무지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다. 정말 많은 온갖 종류의 악몽을 그 시기에 꾸었다. 그러나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별로 없다. 하긴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일도 막상 벗어나서 안전해지고 나면 술자리에서의 농담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인데 좁은 방 안에서의 악몽이야 뭐가 그리 공포스럽게 기억에 남아있겠는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아무리 무서운 악몽을 꾼들 불과 며칠밖에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곤 할 것이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그곳에서 꾼 수많은 끔찍한 악몽과 약간의 음산한 기억들이래봤자 나의 삶이나 정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이미 다 지워진 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다. 오직 그 일만 빼면 말이다. 악몽의 시작. 그것이 처음 찾아온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선시대의 장터를 걷고 있었다.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한낮의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와 나는 점심을 먹으러 국밥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고함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랫소리 같기도 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시끄러운 쪽을 힐끗거리며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씩 오는 미친 무당년이 또 나타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 나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틈새로 멀리 무당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희고 더러운 수복을 입고 그리 길지 않은 지저분한 머릿결을 휘날리는 무당의 얼굴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마치 흰 분을 바른 것처럼 허여멀그레 했다. 그 얼굴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나는 어머니를 이끌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우리는 국밥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곳 역시 뭔가 괴이한 분위기에 쌓여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시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 뭔가 뒤틀려 있고 사악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는 직관. 이런 요사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국밥이 날라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것이 날 찾아온 것은 내 왼쪽 볼에 갑자기 뜨거운 입김이 와 닿았던 것이다. 무엇인가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뜨거우면서도 역겨운 그 입김. 따뜻한 난로불의 온기가 아닌 마치 썩고 있는 고기가 내뿜는 열기와 같은. 나는 고개를 돌렸고 바로 내 얼굴 왼쪽 5cm 지점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그 미친 무당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보게 되고 말았다. 얼마나 놀랬을지 상상이 될 거다. 아직도 그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색을 칠한 듯 허연색에 주름이 많은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거의 반쯤 감겨 있었다. 백발이 두문두문 섞인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확연히 드러나는 광기를 표정에 머금고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
그 모습은 유령이나 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패하고 있는 시체의 얼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뜨며 잠에서 깨어나 버렸다. 그러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사실 가위 눌림은 원체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겪은 터라 내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에 힘을 빼면 대부분의 경우 가위 눌림은 저절로 사라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때도 나는 가위 눌림을 풀기 위해 몸을 릴렉스 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가위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왼쪽 귓전에 난데없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니? 나랑 놀자. 입을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듯한 그 목소리는 유혹적인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공포보다는 오히려 경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랑 놀자니까. 내가 재밌게 해줄게. 순간 정신이 돌아오며 나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뭔가 사악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나랑 놀자. 호호호.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까지의 당황함과 놀람에서 벗어나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의지가 생겼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의 힘을 끌어내며 거의 반자동적으로 외쳤다. 내 인연!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수작을 부리느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이상하게도 조선시대풍의 호통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첫 음절이 나옴과 동시에 가위가 풀리면서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나머지 말들을 앉은 채로 들을 수 있었다. 1분 정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고는 다시 들어왔다. 그런 다음 별다른 후유증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워 잠에 들었다. 상당히 괴기한 상황이긴 했지만 담배를 피며 오후에 햇살을 보고 나니 좀 특이한 가위 눌림이라는 느낌 이상의 것은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나 자신이 원체 그런 데 대해서 겁이 없기도 했다. 귀신이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되찾아온 악몽 그리고 이상한 경험. 보름여쯤 지났을까? 나는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된다. 조선시대의 장터, 미친 무당, 얼굴 옆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입김,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 가지 말라니까. 나랑 놀자고. 허옇고 퉁퉁 부른 얼굴을 보지만 않았더라도 자칫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한 섹시한 그 목소리. 몇 번에 걸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뿌리치고 나는 지난번과 똑같이 호통을 치고 가위에서 풀려나면서 일어났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또 뭔 일이냐, 젠장. 불쾌한 기분에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아침 7시경 이미 밖은 환했고 드문드문 사람들도 보였다. 근처의 구멍가게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사 먹고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빼물었다. 10분여 정도를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환한 바깥 분위기에 이미 공포감은 다 사라져버렸고 도로 들어가서 다시 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철문을 열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중간쯤에서 움찔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이상한 한기와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반탄력이 지하실로부터 느껴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속을 걸어 들어가는 듯한 저항력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수백 개의 바늘이 몸으로 날아오는 듯한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이 몸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더럭 겁이 났다. 당장 돌아서서 여길 나가야 돼. 도망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왠지 모를 오기와 함께 여기서 도망가면 계속 쫓겨다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힘으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 생겨나고 만다. 어렵사리 반탄력을 눌러가며 한 걸음씩 떼어 계단을 내려간 나는 지하실 안의 문을 활짝 열고 눈을 부릅뜬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특별한 형체가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온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감과 함께 찬바람이 지하실 전체를 휘감아 돌고 있었으며 강력한 전기 충격이 계속 몸을 치고 들어왔다. 요기와 광기가 뒤범벅이 된 그곳은 이미 내가 살고 있던 그 방이 아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나는 방 안쪽에 앉아 영혼 가득한 분노를 내뿜고 있는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오직 분노로만 뭉쳐있는 듯한 존재를 말이다. 그것이 내뿜는 기운은 가히 압도적이었지만 나 역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물러서면 죽거나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어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내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뱃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문제의 존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사실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지금 기억하는 그 말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다. 너의 한과 고통은 짐작할 만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한들 무슨 한풀이가 되겠느냐.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내 속에 귀신 쫓는 대감님이 사시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5분여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짓거린 것 같은데 이때 그런 내 모습을 평소에 내 자아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즉, 내 목소리도 아닌 톤으로 호통치고 있는 나를 보통의 내가 한편에서 흥미를 갖고 관찰하고 있는 자아가 둘로 나뉘어지는 듯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 반탄력과 전기 충격이 현저히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반탄력이란 그 무협 용어 같은 건데 뭔가 다가서려 해도 밀어냄을 당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반탄력이라 합니다. 나는 서서히 걸어 들어가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았고 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 5분 정도 그 존재를 구슬리고 달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담배까지 빼문 채. 물론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흐르자 마치 장난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기운이 사라졌다. 이상한 것은 나 역시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자연스럽게 아무런 특별한 느낌 없이 제 정신으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고 웃기게도 바로 하이텔에 접속해서 아침 채팅을 하는 등 도무지 그런 일을 방금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이텔이란 옛날 네이버 같은 겁니다. 원시 네이버입니다. 원시 네이버. 그리고 잠시 후 도로 잠이 들었다. 그 모든 이상한 일들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퇴마사. 그렇게 잠든 후 점심때쯤 다시 일어난 나는 그제서야 아침에 겪은 이상한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를 유혹하던 그 분노에 존재하며 거기에 대처하는 나 자신의 낯선 모습들, 그리고 증발하듯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버린 전체 상황 등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이었는지를 이상하게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나는 때늦은 경외감에 사로잡혔고 이 일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이텔에 다시 접속해서 공포 게시판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여 올렸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글을 올린 며칠 후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메일이 내 앞으로 날라왔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당신이 만난 그 유령은 내가 1년째 쫓고 있는 무당 귀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조금의 장난기도 없는 진지한 필체였긴 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신이라는 곳에는 별놈들이 다 있는 만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쫓은 것 같습니다. 라는 답장을 쓰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후 그 존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타 연습하고 데모테이프 만들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는 등 완전히 평상시로 돌아온 것이다. 무당귀신의 경험은 그저 특이한 체험으로 남았고 어쩌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혼자 오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점점 희석되어 갔다. 그러나 한 달쯤 후 도착한 또 하나의 메일은 나의 그런 생각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지난번 편지의 주인공이 다시 보낸 간단한 내용의 메일이었다.
문제의 그 귀신을 가락동 시장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귀신을 잡았다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메일을 통해 나는 그때의 내 경험이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거나 잠결의 봉창 두드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분명히 뭔가 내 방에 왔었고 나와 대결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일말의 의심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왜냐고? 나는 실제로 가락동 시장에서 연락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무당 귀신은 정말로 잡혔는지 지금껏 돌아오지 않았고 나 역시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었다. 그러나 위문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첫 번째 위문은 무당 귀신의 정체다. 그것은 정녕 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한 맺힌 원귀였던가? 나를 꼬셔서 뭘 하려고 한 걸까? 두 번째 의문은 그날 내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이다. 내가 낼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도 못했던 바리톤 성악가와 같은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 호통과 달램의 내용들, 그것들은 또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실제로 그날 이후 나는 목소리가 좀 트였고 약간 낮은 톤으로 변하기도 했다. 세 번째 의문은 무당 귀신을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냔 말이다. 사실 필자 역시 귀신을 쫓는 작업에는 한두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귀신을 잡는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작업인 것 같다. 호리병 속이나 부적 속의 가두기라도 한단 말인가? 마지막 의문, 사실 이것 하나만 푼다면 나머지 세 가지 의문도 동시에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내게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의 정체다. 하이텔에 쓴 글에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가 내가 가락동 옆에 산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었다. 결국 그는 정말로 뭔가를 가락시장 근처에서 잡은 것이다. 세상으로 나오시라 영웅이여. 정녕 그는 프로페셔널 퇴마사란 말인가? 여기까지 였습니다. 이게 이분이 원작자가 아니라 제가 찾아봤을 때 딴지일보의 원종우님, 이분 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과학 관련해서 강의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옛날에 이런 글들을 많이 썼었나 봐요. 잘 모르는데 되게 신기하죠. 옛날에 이런 글들을 썼었는데 지금은 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원종우 치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가락동 무당 귀신입니다. 마지막 문장, 이게 엄청 옛날 글이라 문체가 되게 옛날 느낌의 문체인데 제가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옛날에 그 하이텔에서 연재됐었던 퇴마록이라는 이우혁 작가님의 퇴마록이라는 작품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 글이 퇴마록 느낌이야. 문체가 되게 소설가의 문체다. 글을 쓰시는 분의 문체고 묘사도 좀 뛰어나고 비록 뭐 옛날 느낌이지만 그래가지고 좀 추억 돋아가지고 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와, 퇴마록 반가워라. 이거 엄청 유명한 겁니다. 요즘 애들은 몰라. 살짝 전우치 생각난다. 부적, 호리병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약간 좀 그렇죠. 이번에 애니로 나오는 그 퇴마록? 에? 진짜요? 퇴마록이 애니로 나와? 옛날에 그 영화로 나왔다가 안성기님 주연의 영화로 나왔다가 폭망한 적이 있거든요. 퇴마록으로 미디어 믹스한 거는 다 망했었어.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요? 와, 소름. 아니, 나오잖아. 2월 21일? 극장 대개봉? 이거 보고 리뷰할게요. 개 재밌겠다. 근데 이 그 캐릭터 디자인이 재미없어 보이는데? 이건 어떡하냐? 현암인가? 현암? 박신부? 원래 그 남자 꼬마에 나오는데 여자로 바뀌었나? 남도영님 성우야? 와, 남도영님 성우는 대박이긴 한데. 퇴마록 국내편은 진짜 레전드였는데 퇴마록을 이제 그만 건드려라 유유. 너무 3D야. 씹덕 그림체로 나와주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퇴마록 때문에 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덕분에 책의 맛을 들려서 제가 국문과거든요. 퇴마록 때문에 국문과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게 되게 사랑하는 작품인데 이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퇴마록 얘기가 아니었고요. 가락동 무당 귀신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퇴마록 문체야. 아무튼 여기서 소름 돋았던 거는 약간 터무니없는 꿈을 꿨는데
그것과 너무 긴밀한 그 메일이 와가지고 자신이 꿨던 꿈이 꿈만이 아니었다. 진짜 정말 귀신과 연관이 있었다. 라는 단서를 얻게 된 거죠. 메일을 통해서. 그 점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고 묘사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채팅창에 잘때님 동년배들이 많은가 봐요 하는데 제 나이대에 97년생들 퇴마루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 아무도 몰라. 하이텔 아무도 몰라. 제가 옛날 걸 좀 많이 아는 겁니다. 예. 아무튼 가락동 무당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퇴마루 연재 언제 시작이야? 와 93년이야. 제가 98년생이잖아요. 아니, 진짜야? 93년에 나왔다고? 자네도 같이 가겠나? 그럼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총 누적 판매량 1000만 부, 전국 서점별 판매 부수 1위, 역대 한국 장르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온라인 연재 조회수 2억 3,800만 번. 이우역의 오컬트 명작 퇴마록입니다. 저도 말세편까지 다 샀었는데 국내편 세계편까지가 진짜 재밌습니다. 세계편 도입부가 IT 좀비 관련해가지고 막 좀비가 막 IT에서부터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해가지고 박신부님 제발 그 저희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박신부가 하고 가가지고 딱 구하는 딱 그런 느낌인데 아 재밌습니다. 혼세편 말세편이 기억이 안 나네. 다시 읽을 그 엄두가 안 나네. 요즘 또 책 잘 안 읽으니까. 제가 초중고 때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공부 안 하면 혼나니까 대신 책을 읽으면 좀 덜 혼났단 말이야. 공부 안 해도.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하 그립다 그리워 퇴마록. 비록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연재가 됐지만 너무 무섭기도 한데 한국식 현대판 공포 무협지? 뭐랄까 그 후 아무도 이런 글을 못 썼어요. 진짜 퇴마록만한 글이 없어 진짜. 묘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영상이나 만화를 본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그 이미지가 너무 생생해요. 박신부의 오라 그리고 그 오라에서 나오는 구체들 녹색으로 또 변하죠. 반원의 오라에서 빠져나가는 구체들 거기에 좀비들이 닿으면 펑펑 터지고 혀남은 칼로 다 썰고 다니고 어린 남자애는 뭐 부채 들고 막 부적 날리고 그런 감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작품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준 가락동 무당 귀신이었습니다. 마무리 몇 번 하는 거야? 퇴마록 개봉하면 다 같이 따로 보고 같이 떠들죠. 퇴마록이라 퇴마록 봐야 돼. 그리고 그 퇴마록 팬분들은 관심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조회수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배들 극장으로 형님들 진짜 형님들 많이 오겠다. 근데 놀랍네요. 이 방 저희 그 잘때 채널이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냥 뭐 한 10대에서 30대 반 40대에서 60대 반 뭐 거의 이렇단 말이야. 젊은 사람이 더 많긴 한데 20대가 제일 많죠. 근데 이제 형님 누님들 정말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그 관록을 채팅창에서 보내요. 퇴마록 토크로 여러분들 나이대가 다 예상이 갑니다. 다 형님 누님들이셨군요.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림체 나쁘지 않은데? 봐봐요. 아케인 같은데 아케인?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아케인 느낌인데?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욕해도 본다. 어케 망쳤나 보자 하는 심리. 야 궁금하다. 자 퇴마록 얘기 그만하고